네, 이번에는 속독과 정독인데요. 예. 속독하면 속독 학원이 생각이 나죠. 아무래도 제 친구 딸도 예, 예. 이번에 속독 학원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어떻게 하냐, 빨리만 읽냐 뭐 물어봤더니 책을 빨리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훈련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이렇게 속독 학원 보내면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정독이 없는 속독은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심하게 얘기했을 때 속독학원 원장님들이 이걸 들으면은 이렇게 화를 좀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속독이 아니라 정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히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빨리 많이 읽히는 게 목적이라면은 속독이 필요하죠. 그런데 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생각과 창의력과 이제 그런 것들을 길러준다면은 빨리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리 내서 읽기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리 내서 읽어야지 아이들이 정독을 하게 돼요. 보통 애들 책을 읽혀보면은 띄어 읽기가 안 돼요. 예, 학교에서 애들. 예. 띄어 읽기가 안 되면 문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보통 이제, 문해력, 독해력, 이게 이제 지금 친구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소리 내서 읽기, 정독에 대한 어떤 교육, 이제 지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 칠 때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질문을 제대로 안 읽었다든지, 어떻게 보면 속독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수는 뭐냐면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독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정독을 하게 되면 속독은 어느 정도 따라와요. 정독을 하게 되면은 따라오고, 그리고 속독이 필요한 이제 책들이 있죠. 그리고 속독이 필요한 상황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독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제 속독으로 읽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똑같은 주제의 책을 한 10권 정도 쌓아놓고 보는 거예요. 쭉 빨리 그냥. 한 권 한 권 정독해서 이제 읽기보다도,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그럼 똑같은 주제의 책을 10권을 넣고 이제 목차부터 해서 쭉 보는 거죠. 자, 그럼 10권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들어와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흐름이 돌아와요, 머릿속에. 자,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정해서 천천히 정독을 해서 이제 채워나가는 거죠. 제대로 읽기. 네네. 예,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정독과 속독은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접근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많이 읽히기 위해서 빨리 읽힌다. 많이 읽기 위해서 빨리 읽힌다.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집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책장에다가 수백 권의 책을 꽂아두고, 야, 이거를 몇 학년까지 이제 읽혀야 되는데, 그러면은 빨리 읽혀야 되니까 속독본에서 하루에 몇 권씩 보면은 이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놓잖아요, 이제. 그죠. 동그란 스티커. 저는 이제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애들도 이 책은 읽었으니까 안 읽어도 돼 라는 면죄부가 이제 붙을 수 있거든요. 부모들도 읽었으니까는 굳이 그 책은 더 읽어봐라는 얘기를 이제 안 하잖아요. 안 읽은 책들이 더 관심이 가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의 방향이 안 읽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어떻게 하면은 2번 읽히고 3번 읽히고 완전히 그 책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게 할까. 관심사가 이런 방향으로 좀 사실상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저도 그 책 등에 스티커 붙인 한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책에 네.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집 중에 스티커가 한 10개 넘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유독 많이 있는 거는 또 재밌는 책들은 애들 계속 그렇죠. 가져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읽을 때마다 하나씩 그렇게 네. 붙이는 방향.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반복 독서를 하는 방향이니까 그게 이 책을 내가 몇 번 읽었구나,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읽은 것 안 읽은 것 표시하기 그죠. 위해서 이제 부모님의 욕심인 거죠. 네.
네. 네, 오늘 우리 참가하신 어머니, 아버님 중에 속독 학원 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네, 있으시면 아유, 순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아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낼게요. 학원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알고.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페이지를 다음 넘겼는데요. 예. 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가 진짜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그렇죠. 정말 궁금해지죠. 예, 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애가 둘이거든요. 근데 우리 네. 애들은 질문을 하면 정말 싫어해요. 예, 그래서 맞아요. 빨리 그냥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주기만 하면 약간 엄마 마음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걸 좀 보완하고 아이 이 주제대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책 읽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부탁드릴게요. 이제 보통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건 하겠는데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렇게 부담감이 생기시는 그죠. 거예요, 부모님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거 언제 해야 되지? 두 번째 어떤 걸 해야 되지? 질문을 하면 애들이 이제 대답을 안 하는데 질문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 읽어주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을 읽히는 목적이 우선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아이들 간의 어떤 정서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좀 더 우선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책을 읽어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혀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해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이 책을 좀 더 깊이 보면 좋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스스로가 좀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책의 등장인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책에 나왔던 이 등장인물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지 이 아이가 책 속에 들어가서 그런 좀 참여하는 책 읽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읽어주면서 단순하게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것, 이제 질문을 하는 것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정서적인 관계가 우선된다면 읽으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백설공주 이야기를 읽어주거든요. 읽어주면서 백설공주가 이렇게 이제 숲속에 혼자 남겨지게 되잖아요. 사냥꾼을 이렇게 새엄마가 가서 죽이고 오라고 그래서 숲속에 근데 죽이지 못하고 혼자 남겨두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가장 쉬운 질문, 가장 쉽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어떤 기분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감정에 대한 것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설공주의 숲속에 남겨졌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대부분 대답해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숲속에 혼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책의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흐름을 잘 파악하는 친구들은 무서웠어요. 또 이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엄마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반면에 책과 상관없이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훅 질문이 들어왔어요. 혼자 있어. 그런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보통 부모들은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자기 질문의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책을 읽었으면 이 정도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과 책을 읽을 때는 이제 그런 기대치를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죠.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줘야 돼요, 부모가. 그래? 그러면서 그리고 왜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면은 자기 경험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랑 아빠랑 있으면 간섭을 많이 하는데 혼자 있으면 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라든지. 예.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한 대답은 아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적절한 대답일 수 있거든요. 부모가 이런 대답을 들어줬을 때는 아이가 어떤 얘기도 다 하거든요. 부모한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러면은 아이 얘기를 잘 들어주면은 아이도 부모 얘기를 잘 들어줘요. 책 읽을 때 집중하고 그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은 첫 단계는 이제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한다. 기분을 물어봐 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을 물어봤으면은 아이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예. 그 등장인물과 동일화 시켜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도 그러면은 백설공주처럼 무서웠던 적이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겠죠. 엄마 아빠가 혼냈을 때요. 아니면은 집에 혼자 있었을 때, 왜 혼자 있게 됐어? 무슨 일 때문이었어? 물어보고, 그때 이제 그러면은 뭐 때문에 가장 무서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 아이의 감정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는 아이의 경험을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의 등장인물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자, 요 질문을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을 해주게 되면은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면서 읽고 등장인물과 공감을 하면서 책을 읽게 돼요. 네. 그러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등장인물처럼 내가 등장인물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나중에는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생각 자체가. 예. 그래서 요것만 꾸준히 해도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기분이 어땠을까? 너도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 언제야? 그랬구나. 그리고 또 읽어주고. 예. 크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이렇게 이제 큰 거죠. 예.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중요한 것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과 질문해야 되는 것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그리고 질문해야 되는 것. 보통 이렇게 이제 제가 기존의 어떤 이제 논술이나 그 문제집이나 독서 어떤 토론 질문들을 보면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누구랑 만났습니까?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 아이를 컴퓨터처럼 한번 이제 입력한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컴퓨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훈련을 암기를 잘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목적은 이제 우선적으로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와 소통하고 그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가고 아이들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읽었을 때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두 번, 세 번 읽어야지 인지하는 친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냥. 찾아서 이제 읽어보면 돼요. 누가 무엇을 언제 뭐 이런 것들은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가르쳐 주거나 다시 그 부분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책은 대상들은 동화, 이야기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야기 동화책을 지은 작가는 이 동화책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통 이렇게 주제, 뭐 교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하냐면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등장인물이 했던 행동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말이 있다면 그 말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을 때에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집중해서 읽어야 돼. 근데 아이들이 이제 집중을 못 해요.
야, 내가 집중해서 읽어야지. 이렇게 이제 성인들은 되는데 애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두 번째 또 생각하면서 읽어.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은.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보고 이제 질문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봐.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래요. 왜? 생각도 안 해봤고 질문 만드는 것도 모르는데 이제 생각해서 질문을 만들어 오라니까 읽어봤는데 어떤 게 중요한 거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모르는데 중요한 걸 생각해 오래요. 난감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 자,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은 네가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교사들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이렇게 좀 제대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생각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하는 것. 적절한. 그러면은 질문이 들어가면은 머릿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사고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백설공주가 그 마녀가 찾아왔을 때, 새엄마가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잖아요. 와서 맛있는 사과가 있어서 먹고 싶어서 문을 열어줬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머릿속에서 사고 과정이 진행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백설공주는 마녀에게 왜 문을 열어줬을까? 이 질문을 해주면 머릿속에서 사고 과정, 생각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했을 단순하게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끝나요.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질문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예. 자, 어떤 의미냐면은 조금 이렇게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쳐다보시는데 예. 자, 질문의 목적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는 과정을 반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생각하는 게 되면은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 질문 자체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생각하는 힘 중요하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지금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질문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보통 질문은 선생님에게서 나오거든요. 질문은 부모한테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이들의 입장이에요. 이 상당히 수동적인 거죠. 자기주도적이 아니고. 자, 그러면 질문은 아이들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 한 가지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라는 것을 구분하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사고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처럼 단계별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들으시면은 상당히 놀라실 건데, 자, 먼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책을 이제 읽고 나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책을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작가가 이 책을 읽고 쓰기 위해서 등장인물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등장인물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애들이 책을 읽으면은 어떤 게 이 책의 주제인지는 모르지만 등장인물이 했던 행동이나 말이나 사건들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들, 어떤 생각을 했다라는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애들한테 그걸
질문으로 바꾸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간단하거든요. 왜만 붙이면 돼요. 네. 자, 백설공주가 문을 열어줬어요. 질문을 만들면은 백설공주는 왜 문을 열어줬을까? 간단하죠? 네. 그래서 백설공주라는 책을 한번 읽는다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만든다. 질문은 등장인물이 했었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찾는다.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세세하게 가르쳐줘야지 이해를 해요. 자, 찾는다. 자, 그리고 그 문장에다가 왜를 붙여서 만든다. 쓰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책을 읽고 나서 질문을 3개 정도 아이들이 만들게 해요. 자,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질문을 3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했었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찾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거.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이 파악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1학년도 질문을 사실상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자, 생각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반복 독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읽고 나서 내용 파악이 되면은 등장인물이 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찾는다. 그 다음에 왜를 붙여서 질문을 만든다. 자, 그러면은 반복 독서니까 두 번째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책을 읽기 전에 만들었던 질문을 소리내서 먼저 읽어요. 자, 백설공주는 왜 문을 열어줬을까? 라는 질문을 읽고 책을 읽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읽을 때는 백설공주가 문을 열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갔다면은 두 번째 읽을 때는 자기가 질문 만든 게 있고 왜라는 것을 저 질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백설공주가 문을 열어줬다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왜 문 열어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반복돼서 누적이 되거든요. 누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굳이 처음부터 이제 질문을 만들지 않더라도 처음에 책을 읽으면서도, 등장인물이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사고 과정이 아이들에게서 이제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몇 번 해야 되느냐? 몰라요.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꾸준히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을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시점은 언제쯤이냐? 보통 이제 1학년 때 독서 지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1년 동안 이제 읽는 데 집중을 해서 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2학년 정도 됐을 때 1년 지나고 나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1년 동안은 뭐 부모가 같이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2학년 정도 돼서 이제 스스로 읽고 나서 질문을 만들어 보고 이제 반복해서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애들이 정말 생각하면서 읽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주제가 뭔지 이 책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건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파악을 하게 돼요. 구별을 하게 되고. 네, 오늘부터 책 읽어주면서 왜라는 질문 좀 던져봐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순서 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도 메모해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들으면서 선생님 강의 진행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제하고도 맞물려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책을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읽어요. 한 달에 몇 권이나 읽는지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소설책을 주로 수십 권 읽죠. 한 달에. 만화책도 이렇게 그래서. 그죠. 네. 그러면 1년에 뭐 몇백 권을 읽으시겠다, 그죠? 네, 저는 이제 무협하고 환타지 이런 걸 좋아해서 이제 시간 때울 때는 주로 그런 책들을 이제 보고 또 필요한 주제 독서나 이런 것들 필요할 때는 이제 주제와 관련돼서 뭐 경제나 아니면은 이제 글쓰기나 이제 교육이 필요 있을 때는 이 책들을 예전에 읽었던 책들 다시 보면서 이제 내용들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제도하는 게 애들한테 좋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지금 최근이나 안 그러면 이제껏 읽어오시면서 다시 읽고 제독을 하신 책 중에 혹시 네네.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신지. 갑자기 이거는 없는 건데 아, 갑자기 네.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 요 앞에 지금 제가 강의 들으면서 지금 강의 진행 방식이나 네네. 그 독서 교육에 대한 이 학권 마인드에 네. 제가 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책도 정말 많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읽으실 네네. 것 같고 예. 이렇게 제독한 책도 많지 않을까 해서 드린 질문인데 제가 최근에 토지를 네네. 그 작년에 6월달부터 아, 12월달까지 예. 다 읽고 네네. 올해 1월달에 1권을 다시 읽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재밌죠. 읽으면서 1권을 다시 읽으니까 처음 읽을 때가 다르게 네. 정말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마저 쭉 읽어볼까 싶은데 아마 선생님은 이런 경험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백설공주. 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니어 한솔교육에서 수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이제 한 번 수업을 하기 위해서 3번 이상 책을 읽거든요. 근데 매년마다 반복되니까 한 권의 책을 뭐 수십 번 읽은 거예요. 동화책을, 애들 그런 책들을. 예.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제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애들이 단계가 이제 독서 수업 흐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이제 활동을 통한 이제 그 부담감을 줄여주는 그래서 책의 내용에 나오는 활동을 하거든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이제 이 백설공주가 왕자가 와서 뽀뽀를 해줘서 이렇게 깨어나잖아요. 자,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 표현해보기, 그림 그려보기 그런 활동을 처음에 이제 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는 뭘 하냐면은 이제 경험 나누기예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가 책 이야기 속에서 문을 열어줘서 이제 어떤 그 사과를 먹고 죽게 돼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혹시 불청객이 찾아온 경험이 있는지 예. 그런 경험 나누기 뭐 어떻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책에 이제 줄거리에 있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 왜 백설공주는 홀로 숲속에 남아있게 됐을까? 그 다음에 난쟁이들은 왜 백설공주를 환영해 줬을까? 왜 마녀는 끝까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을까? 책의 내용을 흐름을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토론 질문. 그러니까 토론 질문은 어떤 거냐면은 보통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2가지 이상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나 주제와 관련되는 질문들이나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백설공주에서는 어떤 것을 토론할 수 있냐면은 백설공주는 왜 3번이나 계속해서 마녀가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줬을까? 뭐 한 번 정도는 열어줄 수 있다 칠 수 있는데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3번이나 하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나는 대답을 했던 친구가 어떤 대답을 했었냐면은 백설공주가 엄마가 없어서 그렇다. 어떤 의미 이해가 가세요? 엄마가 없어서 엄마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가요? 보통 집에서 그런 가정교육이나 문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오면 열어주면 안 돼. 엄마가 시켜주잖아요. 근데 백설공주는 엄마가 없어요. 그런 교육을 해줬던. 아빠도 워낙 이제 왕이어서 바빠서 내들어왔고.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근거로 아이들이 자기의 이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런 대답을 이제 하면 이런 대답을 하려면은 그러니까는 반복해서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백설공주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오늘 백설공주 한번 다시 저도 네.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책 읽어주는 아빠, 어찌 보면 책 읽어주는 아빠가 더 쉬울 거예요. 책 읽는 아빠보다. 그렇죠. 네, 그죠. 네. 내가 책을 읽는 아빠가 되면 자연스레 아이도 책 좋아하게 될 거고요. 예. 그럼 집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책 읽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네, 이렇게 책 읽는 아빠, 엄마가 될 수 있게 우리 좀 더 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잠깐.